안녕하세요. 25년도 원격훈련 심사평가 원격훈련 과정심사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챕터는 콘텐츠 등록 심사, 과정심사, 기타 각종 변경 심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등록 심사입니다. 과정심사에 앞서 훈련 과정에 활용해야 하는 콘텐츠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등록은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진 기관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유권의 경우 심사를 신청한 기관이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콘텐츠 개발사, 유통업체, 훈련기관 간 이해 및 계약관계는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콘텐츠 소유기관이 자체개발로 콘텐츠 등록을 하여 자체개발로 인정받은 경우 이 심사 내에서 다른 기관에 그 소유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즉, 처음 콘텐츠를 등록한 기관만이 자체 개발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꼭 고려하셔서 콘텐츠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콘텐츠 등록 기관과 훈련과정 신청 기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훈련과정 심사에서 자체 개발로 인정되오니 이 점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은 인터넷, 스마트 훈련, 우편, 실업자 등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인터넷, 스마트 훈련, 우편의 경우 과정심사 시 사업주 및 내일 배움 카드 근로자 훈련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 신청 구분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등록 신청은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우편 원격 훈련의 경우 기등록된 교재가 없거나 교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도로 저희 심평원에 스캔용 교재를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교재 등록 목록 또한 메일로 제출하시면 콘텐츠 등록 심사에 필요한 교재가 등록되게 됩니다. 우편 교재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집 부치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등록 심사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간혹 심사 신청 기간에 촉박하게 콘텐츠 등록 심사를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결과 발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의 경우 교재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기타 과정의 경우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등록 심사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콘텐츠 개요서와 기타 첨부 자료, 교수 학습 활동서 등은 이 심사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고 이 중의 경우 LMS를 미보유한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URL 경로 등 링크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LMS 콘텐츠를 통해 콘텐츠 내용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LMS 설정 시 중복 로그인 제한 기능 해제, 순차 학습 제한 기능 해제 등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등록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등록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심사 기준은 이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5년부터는 훈련 내용 적정성 항목에서 훈련 목적 대비 훈련 시간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부적합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신설되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등록 심사 항목 중 첫 번째 지원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콘텐츠가 사업주 훈련 및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에서 정한 인정 제외 대상 여부인지를 심사하는 내용으로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차시가 1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해당 항목 부적합 판정됩니다. 또한 25년도부터 제외 대상 과정 등이 강화되어 기존의 동일 유사 과정이 승인되었다고 해도 행정사, 손해사정사, 임상심리 등 키워드 과정은 부적합 판정되게 되오니 자료집 세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사 일반 상식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과 관련이 없는 취미, 오락, 스포츠,
주식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은 부적합됩니다. 다음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지원 적정성 기준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사업주 운영 규정과 비슷하게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 교류나 일반 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또는 취미,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은 부적합되게 됩니다. 대상 한정은 사업주 훈련에 한해 근로자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에 한해 운영 가능하도록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과정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대상 훈련 중 인터넷 원격 훈련에 한해서 일부 허용해주고 있는데 어학 능력 개발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과정은 인정이 가능하며 토익 등 시험 응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 밖의 대상 한정에 관한 사항 등도 자료집 세부 기준을 참고하시어 콘텐츠 등록 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른 지원 적정성 기준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사업주 운영 규정과 비슷하게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 교류나 일반 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또는 취미,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은 부적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격훈련 적정성 심사 기준입니다. 해당 콘텐츠가 원격훈련에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으로 콘텐츠 화질 및 음질 불량, 교수학습 활동서가 없는 경우, 훈련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단순 동영상으로 구성된 과정 등이 주요 부적합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도나 실습, 기능 숙련이 필요한 과정인 경우의 경우 일례로 조주 기능사 실기, 제과 제빵 실기 등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원격 훈련이 아닌 집체 훈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대신 실기가 아닌 필기 과정은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훈련 내용 중 30% 이상이 자격증 시험 문제풀이나 해설 위주로 구성된 경우도 원격 훈련 적정성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정 구분 분류 심사 기준입니다. 훈련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으로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 습득을 주 훈련 내용으로 전문 직무 과정으로 신청하였더라 하더라도 법정 직무 또는 외국어 과정에 해당되는 차시가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전문 직무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법정 직무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해당 법령의 특정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인증 등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부 훈련기관에서 법정 직무 과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전문 직무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제작 의도 등을 설명하시어 법정 직무가 아님을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등록 심사 기준에 따라 제작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콘텐츠가 법정 직무 훈련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합니다. 특히 훈련생이 이 콘텐츠를 수료했을 때 법정 직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법정 직무 과정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CS 직종분류 심사 기준입니다. 훈련기관에서 선택한 NCS 직종분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콘텐츠 등록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 과정의 경우 NCS 직종분류가 조정 개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NCS 적용 여부인데 원격 훈련 과정은 NCS 기반 훈련 기준 필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적용 유무에 대한 이점 및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 과정 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 분량 적정성 심사 기준입니다. 차시당 학습 시간이 25분 이상인 경우 해당 차시 원격 훈련 분량을 1시간 인정하고, 학습 시간이 25분 미만인 경우 해당 차시 분량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시간이란 콘텐츠 구동 시간과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콘텐츠 내 퀴즈의 경우 구동 시간은 5에서 6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학습자는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시간을 학습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편 원격 훈련의 경우 2개월 32시간 이상 훈련 기간을 충족하는 훈련 교재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활동 훈련 분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한 평가 유형, 즉 시험, 과제, 시험과제 혼합형 등 다음 표와 같이 출제 문항수 및 응시 제한 시간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 2시간 인정됩니다. 훈련 분량 16시간 미만 시 1시간, 16시간 이상 시 최대 2시간까지 인정되며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이 반드시 60문항을 출제해야 하는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답을 드리면 60문항 출제 기준은 시험을 출제해서 평가활동 훈련 분량 1시간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준일 뿐이며 훈련생 평가 적정성 확인을 위한 최소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가활동 시간을 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 평가 문항 수를 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훈련 분량 적정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유형 및 집체 훈련 포함 여부에 따른 최소 훈련 시간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으로 인터넷 스마트 훈련 과정의 경우 최소 4시간 이상, 실업자 훈련은 20시간 이상, 근로자 과정은 16시간 이상 등 해당 요건을 참고하시어 콘텐츠 훈련 분량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 내용 적정성 심사 기준입니다. 훈련 목표와 대상을 고려할 때 훈련 구성이 적정한지, 훈련 내용의 법령이나 자격 기준 등이 최신 개정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으로 과거에 제작된 콘텐츠를 신규로 등록하면서 개정된 법령 등을 미반영하는 등 최신성이 낮은 경우 주로 부적합되오니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심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5년부터는 훈련 목표 대비 훈련 시간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경우에도 부적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 내용 적정성 심사 중 해당 훈련 과정이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 비속어, 정부 지원 과정으로 부적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안내문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25년도부터는 훈련 목표 대비 훈련 시간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훈련 내용 적정성 항목에서 부적합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생 평가 적정성 심사 기준입니다. 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합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으로서 평가 방법, 문항, 난이도, 모범 답안, 채점 기준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의 자료집을 통해 세부적인 구성 항목 등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훈련생 평가 적정성 항목 심사 시 훈련생 평가 풀 등록에 관한 사항인데, 콘텐츠 등록 심사 시 전체 평가 방법 및 문항 풀을 등록해야 하며, 과정 심사 시 전체 평가 방법 및 문항 풀 내에서 선택하여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콘텐츠 등록 심사 시 등록하지 않은 평가 방법 또는 문항을 활용하여 과정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콘텐츠 변경 심사를 통해 평가 방법 및 문항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평가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정 운영 시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 문항, 모범 답안을 훈련생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 과정 위탁 인정 제한 및 부정 수급액으로서 금액 반환 및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평가는
최종평가 전 학습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으로 중간평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 우편 원격 훈련의 경우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제6조 제4호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 과제 등 진행 단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필수로 편성하셔야 하며 그 외의 훈련은 선택적으로 편성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등록 심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심사가 마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된 콘텐츠는 콘텐츠 등록 코드가 부여되게 되며 해당 코드를 활용하여 과정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적합 콘텐츠는 부적합 사유를 검토하시어 수시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콘텐츠 등록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심사입니다. 슬라이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 구체적인 사례 등은 설명회 자료집의 FAQ와 심사 부적합 사례를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심사 신청 자격은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등급 보유기관이며 그 외 기타 사항은 위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사 신청은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플러스 사업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근로자 사업주는 사업주 훈련으로 간주하여 훈련 등급 및 물량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 훈련은 신청 가능 기관이 한정적임에 유의 바랍니다. 과정심사 역시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도 심사 신청차 수를 확인하시어 일자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과정 신청 시 A, B등급 신청 과정은 차수별 선정 한도 내에서 상대평가로 과정 선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관 대상 인증평가 및 과정 신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일정 및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요건 심사입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적정성 포함 총 8개 항목을 심사하며 심사 항목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정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적정성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보는 것이며 이중 지원 적정성은 올해 심사 시 강화가 되어 기승인이 난 과정도 부적합이 날 수 있음에 자료집 등을 통하여 면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처분 여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및 과정에 대하여 부적합을 드리는 것으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동일 과정 부적합은 기승인 받거나 동일한 심사 차수에 중복되는 콘텐츠가 없는지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신청한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니 사업주 과정 신청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0일 이내인 과정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 과정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교강사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교강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과정에 배정된 모든 강사가 불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원격 심사 내 기승인 이력을 준용하고는 있으나 교강사 등록 확인서가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기관에 등록 확인서를 넣는 경우 또는 오래된 교강사 등록 확인서로 인해 해당 강사가 현재도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은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진행 가능 여부와 수료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이 날 수 있으며 자체 개발 여부는 인정값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해당 사항들 주의 바랍니다. 훈련 방법 및 훈련 대상에 따라 최소 훈련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니 신청하려는 과정의 훈련 방법 및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이어지는 심사는 훈련 등급 심사입니다.
과정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주 훈련이 포함된 인터넷 및 우편 원격 훈련은 등급 적정성 심사와 물량 심사 2단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물량 심사는 등급 적정성 점수를 기준으로 차수별 선정 한도 내에서 A, B등급 훈련 과정 간 상대평가로 과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일 배움 카드 훈련인 실업자, 근로자 훈련은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과정별 점수 부여 후 구간에 따라 A, B, C등급을 부여하며 스마트 훈련은 별도의 기준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등급 적정성 심사는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 시장의 공급 실태, 콘텐츠 자체 개발 및 최신성, 교수 설계 및 학습 활동 등 각 항목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점수 부여하며 항목별 점수가 신청 점수 인정 또는 하향 조정 판정이 됩니다. 설명회 자료집의 등급 심사 관련한 불인정 사항을 FAQ와 부적합 사례로 작성해 두었으며 전년도에 인정이 되었거나 기존에 인정이 되었다고 하여 올해 심사 신청 시 기존 자료를 그대로 신청하는 경우 안내된 부적합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번 훈련 시장의 공급 실태는 사업주 원격 훈련 조정 개수 적용 공고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공급 수준이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번 콘텐츠 자체 개발 및 최신성 중 자체 개발은 콘텐츠 등록기관과 과정심사 훈련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콘텐츠 등록 시 자체 개발 여부 내용 과정심사 신청 시 자체 개발 체크 내용 등도 확인을 합니다. 최신성 여부는 콘텐츠가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콘텐츠 변경 중 훈련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발 종료일을 조정하여 인정하나 콘텐츠 내 오타 수정 등 단순 변경 등은 반영이 안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다음 3번, 4번, 5번 항목은 훈련기관이 심사 신청 시 첨부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LMS, URL 연동 등 자료 첨부의 다른 방법들은 모두 불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산업 현장성 반영 또는 기업 맞춤형 적정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성 반영은 훈련 과정 개발을 위해 수행한 사전 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며 이를 통한 교수 설계, 운영 전략, 성과 관리 완료 등을 연계 또는 반영하여 과정을 개발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점수가 부여됩니다. 기업 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과정을 설계한 것인지를 보며 세부 정보 없이 포괄적으로 증빙이 되면 부분 점수 또는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 적정성 심사 3번 항목부터 화면에 보이는 불인정 예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며 더 많은 사례 및 예시를 자료집에 작성해 두었으니 자료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 설계 및 학습 활동은 훈련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 및 개별화 맞춤화 상호작용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훈련기관이 심사 신청 시 첨부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구성 및 구동 여부 등을 보기 위하여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도 확인하며 학사관리 시스템에도 준비가 필요하나 학사관리 시스템에는 있으나 심사 시 첨부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는 인정이 불가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개별화, 맞춤화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 방식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5번 1항목인 사전 진단이 미충족을 하면 5번 2항목도 자동으로 미충족이 됨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도 4번 항목과 동일하게 심사 신청 시 첨부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실제 구성 및 구동 여부 등을 보기 위하여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도 확인하며 학사관리 시스템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간혹 심사 신청 시 타 과정의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학사관리 시스템에는 해당 과정의 자료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경우에도 불인정이 되니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마지막 6번 항목은 평가 방법 및 피드백 적정성입니다. 다양한 평가 방식과 훈련생에게 개별 첨삭 지도 및 피드백을 주어
훈련생의 학습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6번 1항목의 불인정 예시 3번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평가 방식이 운영이 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과제의 비율이 수료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과제 구성 여부를 불인정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료 기준이 60점일 때 시험 과제로 신청 시 과제의 비율이 수료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40%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해당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예시는 설명회 자료집에 그림으로 나타내어 표시해 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량심사는 사업주 과정 중 A, B등급으로 신청한 과정에 한하여 진행을 하며 훈련 시장에 공급되어야 하는 사업주 원격 훈련 A, B등급 과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차수별 선정 한도 내에서 과정을 선정하는 심사입니다.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어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 되며 일부 특정 기관의 과정이 과다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주 훈련을 포함한 과정은 차수별 10개로 제한하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정 물량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등급 선정에 제외되는 경우 C등급이 아닌 부적합이 부여되며 B등급을 받은 과정을 다음 차시에 재신청을 하기 위하여 결과값 변동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반영이 불가하니 과정 신청 시 등급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어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에 해당하는 실업자와 근로자 과정은 훈련기관이 작성한 훈련 등급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항목별로 점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합산 점수에 따라 A, B, C등급을 부여합니다. 항목별 점수 부여 방식이나 심사 기준은 사업주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 근로자로 신청하는 과정은 사업주 과정으로 분류되어 등급 적정성 심사 및 물량 심사가 진행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훈련은 별도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며 스마트 훈련 운영을 위한 구성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거나 등급 적정성 심사 결과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합니다. 스마트 훈련에 사용되는 기준은 일반 원격 훈련과 다르게 기관 역량, 훈련 인프라, 훈련 과정 설계 및 운영, 성과 관리 계획 적성을 확인하며 위의 표를 확인하시어 준비 바랍니다. 과정 심사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부적합 결과가 다르게 부여될 수 있음에 과정별로 확인을 하시고 해당 부적합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재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물량 심사 시 설명한 것처럼 최종 선정된 과정은 등급 변경 등의 목적으로 결과를 변경할 수 없음에 신청 시 주의 요청드립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 발표 시 안내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이의 신청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 호소용 신청, 첨부하지 않은 자료를 재첨부 요청 등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여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신청된 과정은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인정 신청 및 과정 운영 불가하고 다음 차수 과정 심사 신청 시 동일 과정 여부 판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경 심사 설명입니다. 슬라이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 구체적인 사례 등은 설명회 자료집의 FAQ와 심사 부적합 사례를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텐츠 변경 심사입니다. 등록된 콘텐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훈련 내용 및 훈련생 평가 항목에 한해 변경 신청 가능하며 차시 및 분량 변경은 불가하고 필요시 신규 콘텐츠 등록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훈련 과정 변경 심사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적합 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 훈련 과정 변경 심사 항목에 한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심사입니다.
연장 대상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인 훈련 과정으로 연장 기준에 충족하는 연장 대상 과정을 훈련기관에 사전 공지 후 연장 희망 여부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적용합니다.